안녕하십니까. 비상시 조치 1회사항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이태환입니다. 비상시 1회사항에서는 그동안 기출문제나 이런 걸 볼 적에는 적게는 8문제, 적게는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사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도 전문 용어다 보다는 평상시 많이 듣던 용어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점수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되겠습니다. 예, 순서는 기관사 안전규칙, 그리고 철도사고, 철도사고, 철도조치, 열차 방호, 사상사고 처리, 자연재해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사항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회사항이다, 평상이다 하는데 1회사항은 우리 사전을 보면 보통 경우와 다른 특이한 사항이다. 이게 1회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차를 운전할 때 정상적이지 않을 때 아니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 1회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사 안전수칙, 직무 사상사고 예방하는 안전수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P자라고 쓴 건 여러분들 이 P자는 그동안 기출문제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더 많이 공부하고 보면 한 번 더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직무사상사고 예방하는 안전수칙, 출고사업 시 지정링 통로를 이용해야 된다. 출고사업이라는 게 뭐냐? 출고점검, 여러분들이 할 때면 출고점검이 있습니다. 출고점검. 그러니까 차량 기지에서 열차를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본선 운행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갖다 출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때 준비 점검을 갖다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정진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는 것은 출고를 뜨면 차량 기지가 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레일과 레일을 건너가지 말고 건널봉이나 횡단보도를 통해서 통로를 이용해야 된다.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역군의 승강장 밑으로 뛰어내리고 사다리를 이용해야 된다. 사다리는 뭐냐? 역군의 승강장의 양쪽 끝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제 역군에서 승강장이 펄떡펄떡 뛰어내리지 말고 사다리를 꼭 이용해야 된다. 승강장에 설치된 사다리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사다리 할 때는 꼭 양쪽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선론의 하차 시에는 바닥 상태,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바닥 상태 확인하고 열차의 진행 유무, 열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유무를 꼭 확인해야 된다. 출고 점검 시 항상 인접선 열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인접선이란 뭐냐? 선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열차가 있으면 요 선로를 인접선로라고 한다. 인접선로 상태에 유의해야 된다. 출고 점검 시 구름방지 조치하고 MC키를 휴대한 후 이착해야 된다. 구름방지 조치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름방지란 수용제동기, 자동차로 하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고 또 바퀴목 갖다 끼워서 구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갖다 구름방지 조치라고 합니다. MC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동에 내리는 MC키에 대해서는 자주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동 쓸 때 하는 제동 핸들입니다, 이건. MC키는 뭐냐? 전후진 제어기, 전진 후진할 때 키를 삽입하고 우측으로 돌려서 온오프 요 키를 MC키라고 합니다. 요 키를 갖다가 휴대하고 나가면 누구고 전동차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MC키를 휴대한 후 이석을 해라. 이석이 뭐냐? 운전실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석해야 된다. 철길 보행 시 선로 상태 유의하여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된다. 여러분들 평상시 실제 철길 같은 데는 이슬이 내리다든가 서리가 내리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군해를 보행할 때에는 철길을 건널 때 잡념을 배제해라. 기관사로서 가장 무서운 게 잡념이에요. 저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소리, 기적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열차 진행 유무를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안전관리를 생활해야 된다. 평상시 항상 안전관리를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전동차 출발 시 전동열차 승무원은 전동차를 창밖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밖에는 신호기도 있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다칠 수 있고 머리도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내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PSD 설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비들은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운전 실문에 손가락 부상당하는 사고. 손가락에, 이 운전 실문은 이런 가정용품과 다르게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끼거나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판 작업을 할 때 계단을 미끄러져 부상당하는 사고. 보행 중 양손을 주머니에 놓고 보행하지 말아야 된다. 양손에 주머니에 놓고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 이 판이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철도 관련법 철도 차량 운전규칙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 또는 연결, 분리하는 작업을 입항이라고 합니다. 보행 중 잠잠이라서 시설물에 접촉 사고 우려. 잠잠해갖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할 때 시설물 같은데 접촉할 수 있습니다. 출고 점검 중 하부 고압기기 접촉 우려는 감전 사고 우려. 전동차는 최고 25,000V에서 DC 1,500V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부에는 그 고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차체 하부 고압 접촉하지 않도록 가야 된다. 절대 하부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만지거나 접촉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동차 운행 중 운전실에 승하차다가 부상당하는 사고. 전동차가 완전히 정차하고 타고 내려야 된다. 실제 전동차에서는 완전히 서기 전에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출퇴근 시 안전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 우려. 출퇴근도 근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게 우리 직무사상적 발생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전동차 기관사 안전수칙. 이 안전수칙은 기관사 뿐이라 전 분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차량이다, 전기다, 신호다, 모든 안전수칙인데 기관사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전 분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사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시 자동차라면 키를 넣어서 엔진을 살리는 게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시 판 또는 MC 팁할 때 문을 열어놓고 판 상승 또는 MC 팁 3회 이상 꼭 방송을 한 후에 취급해야 된다. 왜 이런 취급을 해야 되냐면 그 판이나 MC가 튀면 고압이 바로 전동차 흐르기 때문에 검수에서 차량이나 일하는 분들이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꼭 3회 이상 방송을 해야 된다. 출고나 기동시험을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판, MCB, 물론 특고압이나 견인을 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판, 전차선에서 전기를 전동차로 전달하는 집전장치입니다. 집전장치, MCB, 주유로 차단기라고 해서 이게 투입이 안 되면 고압 전원이 전동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MCBC에서 판 상승,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상승한다. 출고나 기동시험 할 때는 작업 표시 개출을 제거한 후 아니면 실내 방송으로 기동시험 또는 출고합니다. 3회 이상, 이것도 3회입니다. 같은 용으로 방송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차가 움직일 때 미처 일하는 분들이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송을 환기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3회 이상 해야 된다. 차량 규진에서 움직일 때는 기적 치명, 기적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5초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단속 운전을 해야 된다. 차량을 처음에 기재해서 시동해서 움직일 때는 단속 놓지, 단속단. 뭐냐면 1로찌 놓고 5초 이상 서행으로 오프했다가 다시 1로찌 놓고 1로찌로 5초 이상. 2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고서 운행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도 전동차 지붕 올라가서 말아야 한다. 전동차 지붕에는 1500V, 많게는 25,000V 흐르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운전 중 창문을 개방하여 머리를 창 밖으로 내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구 점검 및 사상사고 처리 등으로 선로 횡단 시 좌우 열차 유무를 확인한다. 출구 점검하러 갈 때, 그리고 사상사고를 할 때, 조치를 할 때 좌우 열차, 또 다른 열차 운행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관사 출입문 외측 승강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입판 시 군의원은 꼭 운전실에 매달리지 않고 매달려서 전화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전실에 승차해야 한다. 운전할 때는 진행 방향 운전실에서, 전부 운전실입니다. 운전실에서 해야 된다. 운전실 기기 청소를 해서 습긴 것을 한댄다. 실제 습긴 걸로 하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 우려이기 때문에 절대 습기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운전을 이석할 때, 운전실을 떠날 때 MC키 제동현들을 추가해야 된다. 앞에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사상사고 기타 등으로 상판 밑을 횡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판, 하강 및 MCB, 주회로 차단기를 차단 후가 아니면 횡단을 금한다. 왜? 상판 밑에 차량 아래입니다. 차량 아래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꼭 판을 하강이나 MCB를 차단하고서 해야지 큰 사고로 이어지,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판 하강이나 주회로 차단기를 차단 후 횡단해야 됩니다. 전기기 점검이 필요할 때는 판 하강시키고 해야 된다. 앞에 11번, 11호나 거의 유사한 겁니다.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판 하강 후 해야 된다. 전차선 달루기가 설치된 선로에 진입되는 달루기 전방에 일단, 달루기란 뭐냐? 수동으로 사람이 전차선을 갖다가 전기를 투입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특히 차량 기지, 차고에 들어갈 때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꼭 전방에 일단 정지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한다. 운전실 승차 시 뛰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승차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관사 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인접선에 있는 차량으로 건너갈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하차 후 승차 차량 운전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접선이 있는데 열차가 이쪽에 건너갈 때 이 공간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펄떡펄떡 건너뛴단 말이에요. 꼭 내렸다가 올라가라, 안전하게. 이걸.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 찾아서, 물론 제가 해놨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문제를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면허시험 볼 때 한 번씩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익히 알으라고 여기다 문제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선로는 해체되는 바닥 상태 열차 진입 확인한다. 맞는 겁니다. 구내를 보행하거나 철길을 걸어갈 때는 잠룡을 배제하고 항상 열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걸어가야 한다. 역군에서 승강장 밑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사다리를 이용해야 된다. 전동차 출발 시 열차 승무원은 창문을 열으면 절대 안 띱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그래서 틀린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사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출고나 기동시험 할 때 방송으로 기동시험 출고 검열을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해야 된다. 여러분들 숫자로 된 건 암기하실 때 꼭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기지군에서 움직일 때는 기적 치명 5초 이상 간격으로 2회 단속 운전을 해야 된다. 아까 설명했지만 단속 운전하는 것은 1루지 놓고 어프, 1루지 놓고 어프. 처음에 서행으로 움직이라는 소리입니다. 기관사 출입문 외측 승강대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입판식 군의원은 운전실에 승차해야 된다. 기동 시 판상승 또는 MCB 투입할 때는 양쪽 객실문을 열어 노은 후 실내 방송으로 판상승 또는 MCB 투입이라고 3회 이상 꼭 방송을 한 후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개요. 철도사고 특징. 철도사고 특징은 제동거리가 굉장히 제동거리가 굉장히 기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금방 쓸 수 있지만 보통 전동차에서 60km면 133m를 갑니다. 그 정도로 제동거리가 길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일단 발생된 사고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이고 급속히 진행된다. 그냥 천천히 뛰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급속하게 확 진행이 돼버린다. 순간적인 사고다. 열차의 고속과 중량에 비례하고 그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철도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적은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처럼 약간의 접촉사고 이런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열차 사고는 다른 열차 시설물까지 피해가 파급되는 병발사고. 병발사고는 뭐냐? 사고 나서 그 사고에서 또 다른 사고. 그걸 병발사고를 한다. 열차의 운전은 각 분야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자가 많다. 왜? 기관차뿐이 아니라 신호, 통신, 전기 모든 분야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다. 다수의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 중 연결된 차량의 사고나 충격으로 분리될 우려가 있다. 실제 이 분리될 우려는 전에도 제가 기관사 경험해 화물열차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없지만 분리될 우려가 있다. 여러분들의 특성입니다. 철도 용어. 철도 용어는 안전법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법에서 공부한 분들은 굳이 여기서 이 공부는 안전법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안전법 공부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는. 철도람은 여객 또는 운송에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이용하려는 운영 지원 체계 유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 번호를 부여한 철도 차량을 말한다. 이게 열차이다. 선로란 철도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참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선로 여기 보면 노반 여기 노반이 있고 자갈이 있고 그리고 레일이 있고 이 전체를 갖다가 선로라고 한다. 인공 구조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선로라고 일컬는다. 여러분들이. 철도 운영자란 철도 운행에 관여하는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철도 운영자라면 서울교통공사 아니면 코레일하면 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운영자라 하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철도 종사자는 많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사고란 철도 운영 또는 철도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고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 사고에 사고나 준사고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장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준사고란 철도 안전에 우회를 끼쳐 철도 준사고를 하면 철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이게 준사고로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철도 준사고라고 합니다. 운행장애란 철도 사고 및 철도 준사고 외에 철도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도 사고나 운행장애 뒤에 가면 더 분류해서 자세히 나오는 게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철도 종사자. 여기서 이제 종사자 앞에서 뒤로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빼놨는데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사자라 하면. 운전 업무 종사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제 업무 종사자, 관제사, 관제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여객 승무를 서비스하는 여객 승무원. 여러분들이 열차를 이용하다 보면 객실장이라든가 여객전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여객 영무원, 정거장에 가면 일하는 그런 분을 갖다 여객 영무원이라고 합니다. 또 작업 책임자라면 철도 차량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 건설 또는 관련 작업이 협의, 지휘, 감독,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 운영자, 시설관 지정한 사람. 이걸 갖다가 작업 책임자라고 한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철도 차량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주위에서 건설 또는 관리에 관련한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을 갖다가 철도 운행 관리자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도 종사자라면 간단하게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여객 승무원, 여객 영무원, 그리고 작업 책임자,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철도 교통사고. 이것도 이제 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에서 아마 전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실제 비상조치에서는 법을 인용해서 많이 해놨어요. 철도 사고라든가 준사고라든가. 그러니까 법을 갖다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교통사고에서는 충돌사고, 여기 충돌사고, 그리고 탈선사고, 열차 화재사고, 기타 철도 교통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충돌사고는 철도 차량이 다른 철도 차량 또는 장애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탈선사고, 철도의 궤도를 이탈한 거, 레일을 이탈한 사고. 열차 화재 사고, 철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기타 철도 교통사고는 1항에서 사망,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 화재 사고, 해당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를 기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안전사고에는 철도 화재 사고, 파손 사고, 기타 철도 안전사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철도 화재 사고는 철도 역사, 기해실 등 철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탈선 사고는 철도 차량이 철도 시설 파손 사고는 교량, 터미널, 선로, 신호, 전기, 통신, 설비 각 분야 모든 분야에 파손되는 사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를 갖다가 시설 파손 사고를 합니다. 기타 철도 안전사고는 1항부터 2항에 해당되지 않고 사고로 철도 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고를 갖다 기타 철도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준사고. 앞에 준사고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철도 시행규칙 1조 3에 있는 걸 그대로 법에 있는 것 같아 인용해서 갖다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관련법에서 이것도 공부를 좀 했을 겁니다. 준사고가 뭐냐? 앞에서 여러분들 용어의 설명에서 나왔었어요.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력적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준사고로 간다. 어떤 것이 있냐? 준사고는 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이제 운전 허가증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장에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이번 항 같은 경우는 선로 장애가 있으면 정지 신호가 나야 되는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란 여러분들이 이게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정지 신호 외에 경계 신호, 주의 신호, 감속 신호, 진행 신호,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호,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신호하고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없이 정지 신호를 지나간 경우, 그러니까 정신을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그리고 열차 차량이 역과 역 사이로 미끄러지는 경우, 역과 역 사이로 굴러가는 경우, 미끄러지는 게 굴러가는 경우,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보수 작업하는데 열차가 가면 큰 사고로, 사상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행하는 사고,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을 선로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또 차량 고장, 차량 차축하면 차량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준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이 누출되는 경우, 법에 의한 오염물이 누출되는 경우, 또 1항에서 8항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준사고라는 직접 사고나 장애로 이어진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걸 갖다 준사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